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7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2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기해년, 을해월, 무오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무토일간이라니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오늘도 변함없이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를 보는 기본 순서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먼저 봐야지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제일 먼저 무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십천간, 즉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5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되고요. 음양으로는 양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오행으로는 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양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 되게 비유를 할 때는 뭐 하냐면 큰 대지 있죠. 대지라고 꿀꿀대지가 아니라 큰 땅을 말하는 그러한 대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높은 산이라든가 구릉 같은 거, 구릉은 되게 보면 높은 언덕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구릉이라고 보게 되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작은 개념의 흙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100평, 200평 땅 있으면 와, 거기다 저는 주택 짓고 살면은 와, 또 100평은 채소 배추 키우고 100평에다 집 짓고 한 2, 3층만 올려도 굉장히 넓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토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저기 뭐 저 몽골 같은 데 가면 그냥 한반도 두세 배 되는 그런 면적, 큰 광활한 그 들판 같은 거 있죠. 들판이라고 좀 그래, 광야라고 하죠. 광야. 그런 개념의 그 넓은 대지를 무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금방 제가 말했던 100평, 200평은 그러한 무토에 비하면 내일 공부하게 되는 뭐예요? 기토의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음토라고 해서 되게 논밭이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집 앞에 텃밭이라든가 더 작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흙, 이렇게 작은 개념의 흙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땅 좁은 한반도에서 살다 보니까 100평, 200평도 굉장히 이제 넓은 땅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마음의 어떤 한계를 좀 벗어내고요. 좀 우리 원래 저 고구려 저쪽 굉장히 만주 벌판이 우리나라의 땅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저기 소련, 구소련 저쪽에 우리가 수복하지 못한 그러한 땅들도 있고요. 그 무슨 봉오동 전투인가 그쪽 원래 땅이 우리나라 땅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땅을 뺏기고 뭐 어떻게 했다고 이제 해서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원래 우리 땅이라고, 한반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옹졸하게 이렇게 옹색하게 이렇게 살았던 민족이 아니고, 저 광활한 고구려 벌판, 저쪽 시베리아 만주 벌판까지도 우리의 영향력이 미쳤던 그러한 어떤 혹이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다, 이렇게 좀 크게 생각하시면 무토의 개념을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나는 그냥 100평, 200평 전원주택 좋아하면 요거 기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높고 넓다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흙이 많이 쌓이고 흙이 많이 많아지게 되면 넓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높아지게 되겠죠. 쉬운 말로 한 덤프 트럭의 흙 가지고는 뭐에 펼쳐놔봤자 얼마 안 되죠. 근데 그게 덤프 트럭이 막 수백 대, 수천 대의 덤프 트럭의 흙을 어떻게 돼요? 쌓으려고 하면 굉장히 위로 높아질 수도 있겠고요. 옆으로 퍼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 엄청난 양의 어떤 흙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고황토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후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뭐예요? 후자가 두터울 후자예요. 두텁다, 두껍다, 쉬운 말로 두텁다, 두껍다, 이런 거죠. 뭐 종이도 여러 장 쌓아놓으면 되면 두꺼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흙도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그 다음에 흙은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후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후덕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사람이 저 사람은 굉장히 후덕하고 호인이고 사람 좋다라고 할 때 후덕하다라고 하죠. 그때는 뭐예요? 덕이 두텁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무토는 뭐예요? 후중하죠. 그래서 무토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사람이 좋은
좋은 사람이 많고요. 호인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신뢰라든가 믿음 같은 거 굉장히 중시하고요. 자꾸 변화 일궈주는 것보다는 뭐예요? 무토인 거는 구간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또 무토일간들이에요. 물론 또 이제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무토라고 하는 그런 습성은 바로 그렇게 후중하고 호인이고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좋은 마음씨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토일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 남자를 이렇게 데리고 살면은 좀 좋은 면도 있지만 사람이 너무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유부단하고 너무 호호호 거리는 어떤 그런 면이 좀 많아서 약간 답답해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 같으면은 사람이 좀 빠릿빠릿하고 사람 좋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옛날로 따지면 흥부가 좋은 거예요. 놀부가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욕심 많은 사람보다는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 착하고 흥부 같은 사람이 좋지만 요즘 어떻게 돼요? 흥부 놀부전도 어떻게 돼요? 새롭게 평가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흥부 같으면 요즘 세상에 살 수 없다. 어차피 놀부 같은 사람이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이렇게 세태가 많이 변화가고 있는데 약간 씁쓸하긴 하죠. 근데 어찌됐건 무토라고 하는 거 그렇게 후중하고 덕이 있고 그다음에 신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무토일간, 기토일간도 같은 토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이 인의예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관장한다라고 하죠. 믿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무토라고 하는 거 굉장히 후중하고 두터운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게 되면 땅은 어떻게 돼요? 다져지고 하게 되면 땅이 다져지면 거기에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옛날에 이제 그 화전미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척박하게 돌 있고 그냥 잡풀만 그렇게 자랐던 땅을 화전민들이 그 돌을 캐내고 해서 옥토를 만들잖아요. 근데 땅이 너무 다져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라든가 쟁기나 삽이라든가 곡괭이 같은 걸로 땅을 다 일구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다져져 있으면 거기에 뭐예요? 어떤 씨앗을 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봄에 모내기 할 때도 어떻게 다져진 땅을 경운기로 갈고 물을 대서 그 다음에 걸쭉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다 무토 땅을 갖다가 척박하지 않게 용도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렇게 땅을 갈고 밭을 갈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이라고 하는 목이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소토하고 소벽하는 그런 공력은 을목보다는 간목이 있다라고 해요. 이걸 갖다 소토라고 하는데 사람이 소토한다라고 하면 소토가 어떤 개념인지 잘 몰라요.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 저도 처음 명리를 배울 때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소토가 뭐예요? 소토가 저도 그렇게 처음 생각했는데 한자 뜻이 뭐예요? 트일 소자 흙토자예요. 흙을 땅을 트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잘 봐요. 트이다, 트다, 통하다. 그다음에 트이다, 막힌 것이 트이다. 그다음 이렇게 이런 개념을 뜻하는 거예요. 트일 소자. 그러니까 뭐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져지면 어떻게 돼요?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뭐예요? 바위덩어리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갖다 파헤쳐가지고 그 땅 속에 물도 들어갈 수 있고 공기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땅 속에 수분과 공기가 충분해야지만 그 안에서 미생물들도 자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무 뿌리들도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나무도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소토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야? 쉬운 말로 다져진 땅을 약간 숨 쉴 수 있도록 약간 공간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에 논에 있는 벼를 추수를 하고 땅만 있게 되면 땅이 다져지죠. 꽁꽁꽁꽁 다져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내기를 하려고 하면 그 상태에서는 모내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트랙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옛날 같았으면 소가 쟁기를 끌어가지고 땅을 한번 갈아엎어요. 엎은 다음에 그 갈아엎은 땅을 다시 또 다 부수죠. 부숴가지고 땅이 퍼석퍼석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뭐 씨앗도 심고 모내기도 하고 그렇게 땅을 갈고 퍼석퍼석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뭐예요? 땅이 숨 쉴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 소토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토가 되어야지만 무토가 무토로서의 용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력은 을목보다는 간목이 더 공력이 크고요. 간목이 없으면 부득이 을목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을목은 용도가 떨어진다. 쉽게 비유하면 간목은 트랙터로서 밭을 간다라고 하면 을목은 뭐예요? 경운기 내지는 아까 말했던 소가 쟁기를 끌어서 밭을 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경운기는 뭐 소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땅 예를 들어서 한반도만한 땅을 간다라고 했을 때 소쟁기로 갈면 진짜 얼마나 엄청나게 걸리겠죠. 근데 막 트랙터 같은 걸 중장비로 갖다 갈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효율성도 있고 훨씬 빨리 많은 양의 넓은 땅을 갈아 제낄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간목과 을목의 차이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을목을 그렇다고 전혀 못 쓴다는 건 아니죠. 간목이 없을 때는 부득이 을목을 쓸 수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무토의 습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무토가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법, 즉 용신을 어떻게 취하고 격국을 어떻게 취하느냐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라고 하는 월령이죠. 월령이라고 하는 것,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사주 팔자 중에서 계절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월주 중에서 밑에 있는 월지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월주가 있죠. 이게 바로 월주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표시를 하는 건데, 월주라고 하는 것은 기둥주자로서 한 기둥 천간과 지지를 나누는데, 위에 끝자를 월의 천간이라고 해서 월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글자를 월의 지지라고 해서 이거를 월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뜻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제강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또 달리 또 월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 월령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월령. 이건 다 요 글자, 여기에 있는 글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글자는 12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12지지,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인묘지는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그 다음에 지금 해월, 다음으로 자월, 그 다음으로 축월, 해자축은 겨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지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계절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인데, 해자축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겨울이죠. 그래서 입동이 지나면서 바로 해월에 들어오게 되고, 입동이 지나면서 바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오게 된다.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죠. 초겨울. 그 다음에 이 초겨울은 다른 말로 맹동 내지는 초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해월은 따뜻할까요? 추울까요? 춥습니다. 어떻게 추워요? 겁나게 춥습니다. 겁나게. 그래서 이렇게 겁나게 추운데, 그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표현을 해줘. 억수로 춥다, 이렇게. 이건 이제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다르고, 또 제주도에서는 또 다르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겨울은 춥다. 어떻게 추워요? 겁나게. 억수로 추운데요. 어떻게 돼? 물이 얼 정도로 춥고요.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러한 추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해자축월의 겨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기 때문에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비해서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 간에 커피숍도 있고 해서 따뜻한 곳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렇게 춥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반팔에다가 겉에 패딩만 좀 두툼한 거 입고 다니면은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즘 나타난 그 신말이 있죠. 겨울 멋쟁이는 여름 멋쟁이는 얼어 죽고 겨울 멋쟁이는 뭐 쪄서 죽는다고, 그죠? 여름 멋쟁이는 어떻게 돼요? 에어컨 장치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긴팔 입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겨울 멋쟁이는 어디 가도 난방이 잘 되어 있으니까 반팔 입고 다닌다고. 물론 겉에만 어떻게, 겨울 같은 경우는 겉에만 패딩만 잘 입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옛날에 비하면 모르겠어요. 여름이 매우 뜨겁긴 하더라도 냉방 장치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겨울이 춥다 하더라도 그렇게 춥지도 않지만 난방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운지를 몰라야 하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자라고 있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이곳이 다 논이었어요. 논밭이었기 때문에 서울이라 하더라도 거의 시골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잡아먹고 미꾸라지 잡아먹고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매우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옷도 안 좋고 신발도 안 좋고 그래서 웬만하면 볼따구니 다 트고 손 다 트고 그다음에 발가락 막 동상 걸리고 그래도 썰매 타고 이렇게 눈밭을 뒹굴르고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 자 겨울은 춥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엉뚱한 삼초포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 사주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사주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글자만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 사주를 볼 때는 이렇게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글자 무토고 해수고 오하고 그냥 이것만 보게 되면 사주를 굉장히 평면적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것은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광활한 산과 같고 광활한 넓은 대지와 같고 그 넓은 산들에는 뭐예요? 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래서 숲도 이루거나 아니면 넓은 들판에는 하다못해 모내기라도 하고 해서 뭐라도 키워야지 땅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원령은 자 그때가 태어난 때가 여름도 아니고 겨울이야. 겨울에는 뭐가 필요하겠어? 땅이 다 얼어 있고 물도 얼어 있고 나무도 얼게 되면 아무 용도가 없잖아. 그죠? 그럴 때 필요했던 것은 바로 화가 있어야지만 작물을 키울 수가 있고 땅이 녹아서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겨울 같은 때는 뭐 추우니까 뭐예요? 그래서 하우스 재배 같은 걸 많이 하잖아. 하우스는 뭐예요? 하우스 하나 칠 때마다 온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하우스 재배 그런 거 없었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하우스 재배를 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푸릇푸릇한 우리가 채소를 맛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글자를 보지 말고 이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계절의 개념, 왕세의 개념, 그 다음에 무토가 무엇인가, 간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궁리해 보다라고 하면 명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자,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냥 해수라고 그냥 물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겨울인데 겁나게 억수로 춥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로한 때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도 다 얼죠. 쉽게 말하면 저 시베리아에 있는 툰드라 지방에 있는 시베리아 벌판과 같아요. 땅은 다 얼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눈이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물론 그런 데서도 뭐 자라는 나무들도 있겠고 자라는 풀들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데에서 자라는 나무, 그런 데서 자라는 풀들은 어떻게 돼요?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 자랄 수가 없죠. 물론 그런 데서 오래 자란 나무는 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데서 자라는 나무는 잘 커요. 잘 커. 근데 나무가 굉장히 물러 단단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런 나무들은 버팀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쓰기가 좀 어려운데 추운 지방에서 자란 나무들은 잘 자라진 않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지만은 그런 나무들은 좀 옹골차다 그러죠.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런 나무 가지고는 큰 어떤 그런 버팀목 같은 거를 또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겨울에는 식물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사람들도 추우면 살기가 어려워요. 뭐 옛날이 아니죠. 요즘 이런 말 있잖아요. 쉬운 말로 돈 없이 못 사는 사람들, 쉬운 말로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겨울보다는 여름이 낫다는 얘기예요. 봄 여름이. 그런 데는 나가면 일단은 따뜻하니까 뭐 그런 얼어 죽을 걱정은 안 하지만은 겨울 같은 때는 일단 노숙하려면 어떻게 돼요? 추워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우면 어떻게 돼? 반드시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줘야 된다. 모든 만물은 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고자 하는 생기 내지는 생기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무토 땅이 다 얼게 되겠고요. 땅만 얼는 것이 아니라 해월은 물도 있잖아요. 수황절이기 때문에 물도 얼게 되고요. 거기에 만약 나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도 얼게 되죠. 해서 어떤 일간이 됐던 간목이 됐던 어떤 일간이 됐던 해월, 자월, 축월 같은 데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혀 용도가 없어진다. 그래서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화가 없다라고 하면 원래 무토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목으로 소토를 해야지만 무토로서 용도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자, 해월에 얼게 되면 나무도 얼고요, 땅도 얼고
물도 얼게 되겠죠. 그러면 다 간목도 용도가 없어지는 거고, 무토도 용도가 없어지는 거고, 해수 원령 자체에 있는 물도 얼어서 용도가 없죠. 반드시 필요한 건 병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가장 물도 높고 땅도 따뜻해지고 나무도 따뜻해야지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무토 일간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봤는데 화가 없다. 물론 병화가 없을 땐 정화라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공력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거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화가 없으면 국세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했고요. 항상 사주를 볼 때는 격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격을 놓고 볼 때는 일단 일간과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가 양수인 임수를 받죠. 토일간 입장에서 수를 보게 되면 저건 재성인데 양대 양에 해당이 되니까 저거는 편재가 되겠고요. 편재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항상 지장간을 제가 살펴보라고 했죠. 지장간. 해 안에는 무토, 그 다음에 간목,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토를 가지고는 용신 뭐예요? 격을 잡지 않고 간목과 임수만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임수로 격을 잡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재격이 되는 것이고요. 간목으로 격을 잡을 때는 이 간목은 반드시 투출되어야지만 이걸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건 편재격이 아니라 얘를 가지고 격을 잡기 때문에 얘는 칠살격 내지는 편관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일간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매우 약한 반면 재성은 매우 왕하고요. 목이라고 한 것 자체도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장생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얘가 투출되지 않으면 편재격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니까 뭐예요? 재다신약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간목이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칠살 편관격으로 잡는데, 일간은 약하고 재성과 칠살이 왕하니까 이거는 재다신약이 아니라 이건 뭐야? 재살태왕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재다신약이 됐던 재살태왕이 됐던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간이 약할 때는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된다. 중요한 건 인성인 화로서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 같은 토로서 도와줄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겨울이기 때문에 조후를 겸하면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 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를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놓고 보시고요. 자, 연지를 한번 먼저 볼까요? 오늘은 자,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월지가 재성이기 때문에 재다신약한 병이 되는데, 연지에서 다시 해수를 보게 되면 재성은 더 왕해지고 반면에 일간은 더 약해지고 수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기온은 어떻게 돼요? 더 하강하고 더 추워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무토가 해수 이렇게 보게 있으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무인도 같은 그런 느낌 듣겠죠. 외롭고 춥고 의지할 데 없고 이러한 상황인데, 다행히 일지에서 오화로 이렇게 봤습니다. 오화라고 하는 것,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양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가 오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 오중정화로서 무토를 생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중정화는 화이기 때문에 조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화라고 하는 것, 이렇게까지 놓고 봤을 때 오화는 용신으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성에 해당이 되겠죠. 자, 연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토는 물론 오중에 있는 그 기토가 투출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 기토는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을목에 의해서 파극되어 있어서 얘는 무토한테 겁제에 해당이 되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쉬운 말로 무용지물인 그런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을목 가지고 무토를 수토하는 공략은 좀 떨어지겠고요. 그렇다고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오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본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용신으로 쓸 수 있는 아주 귀한 인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중요한 것 지금까지 봤을 때 오화가 가장 조우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일간무토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보물과 같은 것이었는데, 임자를 보게 되면 뭐예요? 이 자수를 보게 되면 좌우충이 되죠. 좌우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화가 와장창 깨져버리게 되니 조우도 할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간신히 뿌리 뒀던 것이 어떻게 돼요? 깨져버렸으니까 무토도 매우 약해지게 되겠죠. 단 임수는 뭐예요? 원령의 뿌리를 두고 연지까지, 그 다음에 자수까지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수는 매우 왕한 그런 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종재격으로 푼다. 왜냐하면 오화가 깨졌기 때문에 종재격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 내격으로 보고요. 그냥 재다, 신약이다. 자, 이 명식은 화토운으로 가야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론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 재다신약이 아니라 그냥 종재격으로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거는 꼭 임상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한번 꼭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를 보게 되면은 아까 좌우충돼서 얘는 아까 자시가 됐을 때 깨졌지만 인시가 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충이 아니라 인오 회국하죠. 회국하게 되면 이거는 화가 왕해지는 그런 국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목같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무토를 갖다가 소토도 할 수 있겠죠.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에 뿌리를 둔 것이고요. 해중에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약한 간목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병화나 정화가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지로 인호 합하게 되면 화가 살아나기 때문에 오중정화, 인중병화를 모두 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임자시, 개축시에 비해서 가장 좋은 생시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 자체를 소토할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갑인시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좋은 시가 아닐까 싶은데, 만약 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오화는 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목에 비해서 을목, 그 다음에 임목에 비해서 묘목은 무토를 소토하는 공력 을목보다는 간목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묘목에 비해서 임목은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어서 인호합하게 되면 화가 크게 살아나지만은 을묘시가 되면 오중정화에 밖에 의시할 곳이 없기 때문에 국세가 좀 차이가 크게 좀 많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진, 정사, 무오시 같으면은 병진은 병화가 있겠고요. 정세는 천간 지지로 화를 얻었고, 무호는 지지로 다시 오화를 얻었기 때문에 조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갖추었다 하더라도 목이 없기 때문에 소토하는 공력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간목이 있으면 소토를 해서 귀를 얻는 것인데, 이렇게 화를 얻게 되면은 조우할 수 있겠고 재성의 용도가 생기기 때문에 귀는 얻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부는, 즉 재물은 좀 크게 얻을 수 있는 국세가 될 수 있다. 뭐 김희씨 같은 경우에는 조우가 잘 안 되겠죠. 이것도 조우는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김희씨가 되면은 원국 이 기미 자체는 화가 없지만 요 오화하고 미토하고 오미 화하게 되면 이거는 화가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무오시의 오를 본 것과 정사시의 화를 본 것에 비해서는 김희씨는 화는 좀 많이 약화된다라고 볼 수 있어도, 무토 자체가 미토 기토의 뿌리를 미토의 뿌리를 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일간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도 용도 자체, 무토의 용도 자체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경신 신유시 개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뭐예요? 약한 무토의 기운을 경신금, 신유금이 더 설기를 하게 되겠고요. 개해시는 마치 임자시와 같이 수기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한습해진다라고 해서 경신, 신유시, 개해시는 좀 좋지 않는 그런 생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